오키나와 탄생의 비밀 앤드 돌돌돌. 15세기 초까지 여러 개로 분열된 동아시아의 작은 변방이었던 나라. 중국의 영향력 아래 해상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일본의 무력으로 짓밟히고 강제 수탈을 당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일본의 땅으로 강제 편입된 나라. 오키나와 과거 독립된 해상왕국이자 류큐라 불렸던 곳. 오키나와와 일본 문화와 많이 다르다고 한다. 일본의 지배를 겪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오키나와의 역사. 중국에서 온 듯한 붉은색과 용장식으로 뒤덮인 슈리성의 외경과 내부는 일본의 오키나와가 중국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미국의 영향 듬뿍 받은 과거 미군 부지에 만들어진 아메리카 빌리지, 오키나와가 완전한 일본의 땅이 된 게 겨우 52년 전 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오키나와, 처음으로 중국의 명나라에게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다. 책봉 조공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한 명의. 주변 국가의 통치자를 국왕으로 임명하고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류큐 국왕 슈아시 제위 1422년 1439년 명나라에게 책봉과 조공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조공을 바치면 답례품이 어마어마했다고 한다. 조공보다 더 많은 답례품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당시 선덕제 명왕제는 슈아시 류큐 국왕에게 조공품보다 2배 이상 값나가는 답례품을 하사받는다. 명에서는 도자기, 비단 등을 사서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 팔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설탕, 향신료 등을 사서 일본과 명에 팔았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의 계기가 류큐국의 위협이 되었는데,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일본에 이어 명을 차지하려고 했다. 명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선 침략이 매우 중요했는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사츠마에게 1만 5천 명의 병사를 보낼 것을 지시한다. 사츠마는 처음으로 대포가 전래된 곳이자 조총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곳이다. 당시 사츠마 근처에 류큐국이 있었는데, 류큐국에게 7천 명의 병력이 먹을 10달치 식량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군자금으로 황금 8천냥까지 상납하라고 요구까지.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류큐국은 남의 나라 전쟁을 도울 이유도 없고, 사츠마의 강력한 요구도 어이없는 반응. 류큐국은 어이없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명나라에게 알린다. 이후 이순신 장군과 의병의 활약, 명의 참전으로 조선이 승리. 약 7년간 이어진 외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끝난다. 1603년 에도 막부 시대 개막,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 명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으나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의 교역을 끊어버렸다. 에도 막부는 류큐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류큐국을 도와주지 않았다. 일본 사츠마군의 대포에 류큐국 주민들은 무조건 항복, 결국 2달여 만에 사츠마변에 점령된 류큐국, 명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당시 명나라는 후금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일본은 류큐국의 국왕이 보는 앞에서 산 사람을 끓은 가마솥에 넣어 죽게 만들었다. 이후 류큐국은 명과 사츠마번 모두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다. 류큐국의 설탕 조공을 매우 많이 가져가 버렸다. 사실 명나라와 조공도 일본에서는 이익이기에 그것마저도 수탈의 대상. 일본은 명나라의 조공 관계를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명의 사절단이 오면 일본의 관리와 선박을 숨기기까지 했다고 한다. 일본식 관습을 숨기고 류큐국이 명나라와 무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에 200여 년간 일본에 수탈당한 류큐국, 1868년 메이지, 유신 메이지 천황 때 왕정 복고를 이룩하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실시한 변혁의 총칭으로 점점 발달한다. 막부체제 폐지 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 건설에 나선다. 일본의 목표는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는 계획. 1871년 태풍에 표류하다가 타이완에 도착한 류큐인들, 타이완 원주민들에게 66명 중 54명이 살해 사건으로 타이완을 관할하는 청의 의중을 떠보기로 한다. 청의 입장에서는 류큐국이 일본도 아니고 타이완 원주민은 청의 소관이 아니기에 더욱더 황당한 조건이었다.
이후 류큐국은 류큐번으로 국왕을 번왕으로 지방행정구역을 만들어버린다. 예상외로 청은 순순히 받아들이는데 당시 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프랑스와도 영토 분쟁 중이었기에 더욱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일본은 청을 또 한 번 도발하는데 1874년 5월 타이완을 침공한다. 일본의 타이완 침공을 자국민 보호 조치라고 인정한다. 알게 모르게 청은 류큐국이 일본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후 병력을 보내 슈리성을 무력 점령한 일본, 류큐의 마지막 왕도를 폐위시킨다. 류큐 처분, 일본의 오키나와 탄생. 오키바다의 먼 곳 새끼줄 나와. 바다의 먼 곳에 새끼줄처럼 묶어져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동화 정책을 실시. 오키나와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류큐어는 일본의 본토어와 많이 달랐다. 일본은 문화 정책에 힘쓰는데 류큐어를 사용하면 목에 걸도록 한 방언 명찰을 이후 아이들에게 넘기고 넘겨 류큐어를 쓰면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유네스코 류큐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인정. 유네스코는 이르면 2025년에 모든 류큐어가 사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잔인한 일본인들. 황민화 교육. 천황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 류큐국이었던 오키나와를 일본화해 일본인의 정체성을 심으면서 동시에 일본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등 신민 취급한 일본인들. 이후 세계 1차 대전을 하면서 승전국이 되고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일본. 1941년 진주만 공습 발발. 세계 2차 대전 미국과 붙었다. 태평양을 점령한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으로 일본에 유리했던 전시 상황을 미국이 뒤집어버린다. 일본 본섬을 직접 공격하거나 봉쇄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로 오키나와를 미군이 선택.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해 타이완과 중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일본의 전쟁터로 삼은 오키나와. 당시 미군의 해군이 정박하는데 아무런 주민도 일본 군인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본의 자살특공대 가미카제만 날라올 뿐. 일본은 사실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일본. 미군과 연합군의 병력은 군인 54만 명, 항공모함 40여 척. 반면 일본은 약 10만 명의 병력이 전부였다. 일본은 무모한 방법을 써서라도 미군의 본토 상륙을 늦추고자 했다. 정말 카미카제는 일본의 잔인한 성향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일본은 산골짜기로 미군을 유인해서 많이 죽였다. 태평양 전쟁 중 미군 전사자가 약 2만 7천 명 가장 많이 나온 오키나와 전투.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진격을 늦추려고 했다. 당시 오키나와 아이들은 천황을 위한 희생을 영광이라 학습받아온 아이들. 철혈근황대. 소년들은 폭탄을 직접 안고 전차 아래로 뛰어드는 훈련을 받았다. 일본은 오키나와 소년들의 목숨보다 폭탄을 더 아깝게 생각했다고 한다. 오키나와의 여학생들은 간호부대로 징집되어 히메유리 학도대 교사 18명과 여학생 222명으로 구성되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까지 위협하면서 숨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자결까지 하라고 강요한다. 일본군들의 명령으로 주민들은 목숨을 끊기 시작한다. 살아서 포로의 창피를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 전진후전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마음의 자세. 당시 일본의 육군 대신 도조 히데키가 공표하면서 전진후 자세를 명령. 미군과 본섬 일본군 사망자의 합보다 많았던 오키나와 민간인 희생. 1945.08 유키로시마와 1945.08 구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막을 내린 태평양 전쟁. 전쟁 이후 미국은 오키나와는 따로 독자 지배하고자 했다. 당시 미국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상태가 이어진 시기였다.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할 최후 방어선이 되었던 오키나와. 미국은 방어선으로 오키나와를 선택한다. 미국은 류큐국으로 다시 인정하면서
자치정부 설치는 물론 새로운 국기 제작까지 승인한다. 어느 정도 통제는 있었지만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준 미국. 미국의 민주적인 통치 방식을 국제사회의 과시용이었다. 오키나와의 운명을 바꾼 샌프란시스코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7년 만에 주권을 회복한 일본. 반면 오키나와에서는 더욱 철저해진 미국의 통치권, 미일 보약을 맺는다. 일본의 군사기지를 허용한다. 미국은 군사요충지로 오키나와를 만들려고 했다. 불도저로 주민들의 집과 농토를 밀어버린다. 미국은 오키니와에 16개 수용소를 만들어 군용지로 필요한 땅을 손쉽게 몰수하면서 수용소에 주민들을 몰아넣었다. 당시 가대나 공군기지로 인해 학교 3곳과 마을 15개가 사라졌다.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군이 정글전 대비를 위해 훈련하던 곳이 오키나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오키나와보다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미군 기지가 건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주권이 회복된 일본은 일본 본토에서 있는 미군 기지들을 오키나와로 이전한다. 냉전의 심화로 동아시아에 군사기지가 더 필요했다.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에 들어서고 미군의 흉악범죄가 드러난다.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미국의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당시 미군은 사형으로 판결이 났는데 범인이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그럼 미국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을 일본이 모른 채 한다. 사실 일본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정당한 오키나와 주민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쏟아부은 금액 당시 기준 약 48조 4천억 원,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 주민들 대량 학살까지 재조명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으로 복귀를 주장한다. 독립하기엔 주민들의 능력이 역부족이고 일본인으로 복귀달라고 일본 국민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인들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와 반발, 오키나와가 미국의 중요한 군사거점이 되면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확산, 일본은 일본국 헌법으로 전쟁 포기하고 국가교전권, 불안정 등을 규정하면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당시 일본은 평화협정을 하고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추진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있기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다시 일본의 국민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군사기지로 자금을 줄 수 없기에 결국 일본으로 1972년 5월 15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서 오키나와 반환을 결정한다. 1972.05 15약 27년 만에 완전히 일본으로 돌아온 오키나와. 미국의 반환 조건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반환되었다. 1970년대엔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 본섬의 20%를 차지, 또한 반환 조건으로 유사시에 핵무기 반입을 밀약까지 미국은 오키나와 반환 비용으로 3조 2천억 원을 지불, 미군 기지 주둔 비용도 일본이 분담하기로 약속한다. 2021년 기준 미군 기지 주둔 비용으로 연간 약 2조 원을 부담하는 일본. 지금까지 미군 기지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 오키나와. 미군 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 교정 내에 추락,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각종 문제로 오키나와 주민들은 현재도 미군 기지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키나와 전투 앤드 루나. 1945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다국적 함대가 참가하여 일본의 오키나와를 공격한다. 당시 일본군은 오키나와 남쪽으로 모든 시민들을 대피시켜 수겹의 다중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미군들과 힘겨운 전투를 벌이게 된다. 오키나와 전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자살 특공대가 대거 출현하였으며 오키나와 주민의 아이들을 선발해 총알바지로 활용하였다. 아이들에게 2개의 수류탄을 쥐어주면서 하나는 적에게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자살을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일본 군부들은 시민들에게 적의 포로가 되는 것만큼이나 불명예가 없으며
차라리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라는 쇠뇌 교육을 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집단 죽음이 일어났다. 일본의 자살 특공대를 가미카제라 불렀는데 약 1,500기의 가미카제 특공대들이 동원되면서 미국 측은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된다. 당시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미국이 슈리성을 점령하면서 미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전쟁에서 군인들보다도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키나와에 거주하던 30만 명의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으며, 일본군은 민간인들을 전선으로 끌고 다니며 총알바지로 사용하였고, 중국인들에게 했던 학살은 자국민에게도 거리면서 주민들을 집단 자살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를 하지 않은 무리들은 군대가 직접 수류탄으로 죽이기까지 하였다. 결국 미국은 항복하지 않을 것 같던 일본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은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하였고, 1945년 9월 2일 마침내 태평양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게 된다. 이 전쟁을 통해 일본의 의욕이 얼마나 당시 강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미국과의 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일본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전쟁을 이어나갔고, 그의 대가로 핵이 투하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지만, 제국주의 정신력 하나만큼은 정말 끈질겼다는 것을 전쟁의 경과에서 알 수 있었다.